네, 세상의 기준을 만드는 크리스의 기술을 만나는 시간 스탠다드 클래스 시즌2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시즌1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이번에는 여러분과 조금 더 오붓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할까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고품격 표준 과학의 세계를 소개해 주실 첨단 오페란도 분석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팀원분들의 소개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팀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대기만성 탁구 천재 첨단 오페란도 분석팀 팀장 김정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실험보다 육아를 더 잘하는 육아 천재 송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스타를 꿈꾸는 MC 천재 임경근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른 MC 천재가 옆에 있어서 제가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기만성형 축구 천재 김현우입니다. 우리 팀장님을 따라서 대기만성 축구 천재까지 들어봤습니다. 뭐 탁구 천재, 육아 천재, 축구 천재, MC 천재까지 정말 개성이 다양한 첨단 오페란도 분석팀인데요. 오늘 아주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개성이 다양한 첨단 오페란도 분석팀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저희가 시즌2에는 조금 더 재밌는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이신전심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제시어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1번 짬뽕을 원하시면 1번을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2번 나는 짜장면이 끌려 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준비한 게임에 성공을 하시게 되면 짜잔! 외식 상품권, 회식하실 수 있는 외식 상품권을 우리 오페란도 분석팀에게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 미션에 실패하시게 되면 구독자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모바일 쿠폰을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쿠폰을 우리 팀원분들이 갖느냐 아니면 다른 모바일 쿠폰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져가시느냐 이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소재 개발, 신기술 개발. 어렵나요? 1번 신소재 개발, 2번 신기술 개발입니다. 1번이냐 2번이냐.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무 배신감에 차 있는 표정인데. 들어보죠. 김연우 박사한테 되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요. 신소재가 있어야 신기술이 개발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사실 신소재 개발이 조금 더 중요하다. 한번 우열을 가리자면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뭔가 연구에 좀 더 기틀이 되고 예. 근본적인 거를 들어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그러면 근본이 없다. 아니 같은 다 신소재과 나오셔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지목을 하셨잖아요. 네. 왜 다른 답을 하셨나요? 예상에서 빗나갔다고. 네, 사실은 송승우 박사랑 저는 이제 재료도 합성하는 일을 좀 주로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1번을 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팀원분들이 이제 기술 쪽에 가깝다 생각해서 2번으로 했는데 눈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쉽게도 회식은 실패하게 됐습니다. 팀장님 어떠세요? 실패했는데. 아니, 구독자분들은 눈물이 목이 메어서 회식을 못하게 되어서. 구독자분들에게 가는 걸로 만족합니다. 역시. 팀장님다운 답변이셨습니다. 비록 회식을 못해서 목은 메어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품을 대신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걸로 만족했던 퀴즈 막을 내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첨단 오페란도 분석팀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탠다드 클래스 시즌2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사실 첨단 오페란도 분석이에요. 저는 좀 처음 들어봤어요. 아마 저처럼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초록색
검색창에 좀 쳐보기도 했는데 마땅히 이해가 좀 잘 안 가기도 해서 오늘 우리 팀원분들 만나는 날만을 학습보드 했어요. 좀 더 궁금증을 풀 수 있지 않을까. 또 제가 또 제작팀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전 인터뷰에서 뭐 시체 해부, 범죄 현장, 사후 분석 이런 이야기들도 오갔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런 단어는 뭔가 표준과학보다는 과학수사와 더욱더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도대체 왜 나온 걸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오페란도 분석이 무엇인지 또 이런 단어와 왜 연관이 있는 건지 팀장님께서 한번 첫 문을 좀 열어주시죠. 네, 오페란도라는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그 라틴어에서 출발했는데요. 동작하는 또는 워킹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실제 소자가 동작하거나 또는 뭐 화학적인 반응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실시간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소재의 그 활성이나 특성을 이렇게 분석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정의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은 와닿지는 않아요? 뭔가 워킹 그리고 동작하는 실시간으로 무언가를 분석해내는 이런 개념은 있는데 실생활적인 예시는 또 없을까요? 범죄 현장에 대해서 좀 예시를 자주 듣곤 하는데요. 혹시 그 CSI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당연히 알죠. 뭐 범죄 현장을 과학적으로 수사하고 뭔가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해결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저랑 비슷한 세대신가 봐요. 아니요. 들어는 봤어요. 네, 그 드라마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이 있고 범인이 누굴까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리고 추리를 통해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통쾌한 드라마죠. 그렇죠. 근데 사실 현실은 잘 그렇지가 않죠.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그게 사후 분석이 아니라 이제 발생하는 도중에 그 중간에 직접 우리가 들여다보자. 그게 바로 오페란도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뭔가 일이 끝난 뒤에 어떤 사후에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중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분석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 더 실생활적인 예가 있을까요? 범죄 영화로 한번 조금 더 첨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재밌어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시면 사실 진범을 잡지 못했어요. 최근에서야 이제 진범이 DNA 검사를 통해서 밝혀졌죠.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CCTV가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행정력과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소자나 소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저희 팀이 연구하는 각 분야들이 각각의 CCTV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소자나 소재가 동작하는 환경을 실시간으로 그 중간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나중에 분석하는 게 아니라 중간을 들여다보면서 비용이라든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측정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모든 면에서 좀 효율성을 추구하는 분석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 박사님께서 정의해 주시고 좀 예시를 들어주신 거를 통합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리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요리를 할 때 레시피대로 하잖아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맛을 보면서 하면서 뭔가 부족해 하면은 조미료를 좀 넣기도 하고 재료를 추가해서 그것들을 보완하잖아요. 그런 게 좀 첨단 오페란도 분석과 닮아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후 분석이라고 치면 요리를 다 하고 맛을 보는 것. 그리고 첨단 오페란도 분석이라고 치면 중간중간에 수정해가면서 부족한 거 보완하고 더욱더 좋은 결과를 좀 추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좀 제 해석이 좀 맞았나요? 정말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알기로 그 오페란도 분석법이 좀 최근에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뭔가 소재의 다양성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맞나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첨단 소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런 첨단 소재들을 가지고 소자들을 만드는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실시간으로 그런 소자나 소재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제 오페란도 분석법을 통하면 상용화하거나 그런 산업에 쓰일 때 그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산업화가 더 잘 되면서 뭔가 실시간으로 과정을 추적해서 원인과 결과를 좀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배터리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미국에서 폭설이 일어났을 때 아주 추운 환경에서 차가 충전이 안 되는 일도 있었고요. 최근에 세종에서도 전기차 화재로 인해 가지고 아까운 인명이 희생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너무나 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배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사후에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동작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저희가 미리 분석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낮은 온도에서 충전이 안 되는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왜 불이 나는지 문제를 미리 알 수 있고 불이 나거나 충전이 안 되는 소재들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뭔가 불현듯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좀 막을 수 있는데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 또 한 가지 예시가 더 있을까요? 그 송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아마 소부장 얘기를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이슈가 컸었습니다. 이게 반도체가 한 국가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한 국가가 갑자기 너희들한테 소재나 부품 장비를 팔지 않겠어 이렇게 선언하게 된다면 그 체인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또 우리는 마비가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산업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네. 되면 국가적인 손해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깊은 분석을 해야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때 저게 필요한 기술이 이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실거동 때 들여다보는 오페란도 기술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뭔가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판로가 딱 막혀버리면 우리나라 산업은 완전히 스탑이 되는 거고 또 정치적인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로도 또 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독립적인 그런 연구 기반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새삼 또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쯤에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오늘 모셔본 이 크리스의 첨단 오페란도 분석팀 분들께서는 어떤 연구 성과를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래서 한 분씩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부터 어떤 연구를 주로 하시나요? 네, 우리나라 그 주력 산업 중에 하나죠. 디스플레이 산업. 거기에 이제 OLED가 우리나라 세계 강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OLED 같은 거를 이제 광 소자라고 일종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광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고 또 에너지를 받은 상태에서 전자가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좀 더 효율이 높은 그런 소자를 개발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빛과 관련된 네, 그런 맞습니다. 연구인가요? 네, 네. 아, OLED 또 많이 들어봐가지고 좀 귀를 네. 솔깃하고 들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송승우 박사님은 어떤 연구 성과와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지요? 운동하다 다치시면 가서 병원에서 다들 엑스레이 찍어 보셨죠? 그쵸, 그거 먼저 찍어야죠. 네. 저는 이제 재료의 뼈대가 되는 결정 구조를 X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실동작 환경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뭔가 이해가 가네요. 우리가 뭔가 어떤 상황이나 변화가 이뤄지면은 뼈를 먼저 살피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뭔가 구조, 뼈의 뼈대 뭐 이런 거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 변화를 뭔가 분석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쉽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또 다음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임경근 박사님은 어떤 연구를 하시는가 이것도 궁금한데 제가 듣기로 우리 제작팀에게 듣기로 또 직접 무슨 판넬까지 직접 우리 MC 꿈나무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네, 건가요? 이 궁금해요. 그림인데요. 아, 너무 알록달록. 이게 유연한 트랜지스터를 표현한 건데 트랜지스터라고 하면 모든 우리가 쓰는 전자소자에 켜고 끄는 걸 담당한 역할을 하는데 아, 온오프 역할을 맞습니다. 해주는. 네, 트랜지스터. 그래서 모든 분야에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자인데요. 기존에는 그런 소자가 성능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개발되지만 유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연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발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네. 다음 세대에는 이런 구조, 이런 성능을 나타내야만 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이런 유연한 소재를 이용해서 수직 구조로 만드는 트랜지스터를 이제 개발했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 미지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들여다보고 더 좋은 성능을 끌어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뭔가 수직으로 뭔가 하신다고 하는데 강조하신 거 보니까 수직에도 또 의미가 있나 봐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다 이제 수평 구조였고요. 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더 좁은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아주 미세하고 좀 복잡한 공정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이제 동일한 면적에 많이 넣어야 저희가 효율이 좋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값비싼 공정이 들어가게 되고 또 악순환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수직으로 소자를 쌓게 되면 저희가 한 단, 두 단, 아니면 100단 이렇게도 한 공간에 올릴 수 올릴 수 있으니까. 있고 또 이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좀 더 빠르고 높은 전력을 출력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유연하게 만든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미래에 필요한 기술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또 연구하고 계시고 또 그걸 매 눈으로 제가 또 발견했고 수직. 아무쪼록 유연하고 고성능의 뭔가 유연 소자를 개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으로 우리 박사님, 다음 차례라서 약간 혼자만 안 웃고 계셨던 것 같아. 무슨 말씀? 생각하느라 말. 어떤 연구 혹시 진행하고 계세요? 그 김영 박사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유연 소자 쪽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가스 센서랑 유연 소자 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 소자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유연 소자 난제 중에서 이제 2차원 소재를 패터닝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를 극복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뭐 산업용이나 뭐 군사적 아니면 질병 진단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차세대 유연성 가스 센서 어레이를 개발하는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이 가스 센서, 뭐 방금 전에 활용될 수 있는 범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스 센서랑 질병이 또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예시가 좀 있을까요? 각 질병에 대해서 각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호흡기 특성이 있거든요. 날숨에 포함된 게 뭐 A, B, C, D라는 종류가 있으면 A를 가진 경우에는 뭐 천식과 관련된 질병이 있을 수 있다. B를 가지고 있으면 뭐 폐암과 관련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바이오마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만들고 소자로 적용하면 이제 사람의 날숨만으로도 질병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입니다. 오, 너무나 신기하고 또 건강까지 지켜준다고 하니까 좀 든든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연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그 첨단 오페란도 분석팀 내에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너무나 전문성, 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힘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하면서 첨단 오페란도 분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시작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의미로 우리 팀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첨단 오페란도 분석 한 6글자 정도로 마무리로 좀 정의를 해주신다면? 떠오르는 게 결과보다 과정. 오, 바로 나와서 6글자인지 세워봤잖아요. 결과보다 과정. 네. 첨단 오페란도 분석을 오늘 공부한 저로서는 이보다 명확한 답은 없다. 이보다 명확한 정의는 없다 싶은데 그 이유를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예, 우리나라 그 옛말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메어 쓰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좋은 결과를 내려면 그 원인과 과정을 잘 알아야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역시 뜻까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맞습니다. 우리 팀장님의 말씀처럼 뭔가 사실 원인과 결과 이렇게만 좀 2차원적으로 생각할 때가 평상시에 많은 것 같아요. 좀 소홀하기 일쑤인데 이번 기회를 토대로 뭔가 과정에 대해서도 그 과정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집중 잘 하셨죠? 우리 방금 전에 팀장님께서 오페란도 분석법을 6글자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10분을 추첨해서 모바일 쿠폰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탠다드 클래스 시즌2 여기서 오늘 첫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